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지? 김성호 가명 67씨와 아내 이정자 가명 64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번 돈과 퇴직금을 보태 14억 하던 송파의 아파트를 12억에 사들였으니까요. 뉴스에서는 연일 집값 하락이니 부동산 위기니 떠들었지만 두 분 눈에는 오히려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 도보 5분 거리, 병원 시장 공원이 다 갖춰진 입지라면 나이 들어서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입주하고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이 조금 오르든 내리든 은퇴한 부부의 삶은 자산 가치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와 마주해야 했거든요. 1. 집값보다 중요한 건 생활비였어요. 성호 씨 부부가 송파로 이사온 첫 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름철 에어컨도 덜 켰는데 40만 원이 넘게 나왔고 동네 물가는 이전 살던 경기 외곽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장을 한번 봐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커피 한 잔 가격이 6천 원 가까이 하니 사소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연금은 월 230만 원이 고작인데 고정 지출이 매달 3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적자는 당연했습니다. 결국 아끼고 아껴야 했고 이사 올 때 꿈꿨던 편안한 노후와는 거리가 멀어졌죠. 전문가들은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집값보다 유지비를 먼저 계산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관리비, 세금, 생활물가가 높아 예상보다 많은 고정비가 나가는데 이를 간과하면 집은 좋은데 생활이 힘든 상황이 쉽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2. 이웃과의 관계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였죠. 은퇴 후에는 회사 동료도 거래처도 없습니다. 하루의 대화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죠.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주거, 환경 못지않게 이웃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송파로 이사온 성호 씨 부부는 처음엔 주변에 말걸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토박이 주민들과 아이 키우는 3040대 젊은 부부들이 주류였으니까요. 경비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가벼운 인사 정도는 했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분은 주말마다 외곽에 사는 옛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지만 왕복 교통비와 식사비가 부담돼 자주 가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외출도 줄고 집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죠.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관계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막으려면 이사 전부터 동네 커뮤니티나 문화센터, 동호회 같은 활동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새로 정착하려면 돈보다 관계 자본이 훨씬 중요한 셈이죠. 3. 자산은 묶이고 현금은 말랐어요. 이사 직전까지 두 분은 집값이 오르면 노후가 더 든든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집이 아무리 올라도 생활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됐습니다. 집을 팔아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는데 은퇴 후에는 이사 자체가 큰 부담이었거든요. 게다가 12억짜리 아파트를 사느라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은 탓에 현금 유동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상금 계좌엔 2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는데 몇 번의 큰 병원비와 자녀 결혼 지원으로 금방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생활비 보전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집의 일부 자산 가치가 묶이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재무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 거주지 업그레이드에 전 재산을 쏟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집이 자산으로서는 든든해 보이지만 현금 흐름을 막아버리면 생활 전반이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엔 집값 상승보다 현금 유동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주거 선택의 3가지 핵심 원칙. 첫째, 집값보다 유지비를 먼저 계산할 것. 관리비, 세금, 물가, 교통비까지 모두 합친 월 고정비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연금이자 수익과 비교해 적자가 안 나는 범위로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할 것. 은퇴 후엔 누구와 살 것인가가 어디서 살 것인가보다 중요해집니다. 기존 인맥과의 거리,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절대 무너뜨리지 말 것. 거주 환경을 바꾸더라도
생활비 35년치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집이 아무리 좋아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성호 씨 부부는 결국 몇 년 뒤 송파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생활비가 덜 드는 경기 남쪽 소도시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이 싫어서가 아니라 거기선 우리가 살기가 힘들었어요 라는 게 두 분의 말이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꼭 좋은 집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집이 조금 낡아도 주변에 마음 맞는 이웃이 있고 생활비 걱정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편안한 삶입니다. 은퇴 후 집을 선택할 때는 평생 살 집이 아니라 평생 살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웃으며 살 수 있거든요. 이어서 전문가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확장해 드릴게요.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포함하고 친근한 구어체로 풀어내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송파 아파트로 이사온 성호 씨 부부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 주거 선택은 단순히 집값이나 입지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주거와 자산관리, 생활비, 사회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많은 은퇴자들이 집값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가장 부담되는 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송파 아파트처럼 관리비가 높은 곳에서는 한 달 관리비만 3,040만 원, 여름과 겨울 전기 난방비를 합치면 월 50만 원 이상 지출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재산세 종부세까지 합하면 연간 300만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팁! 집을 사기 전에 최소 1년치 관리비와 세금, 공과금을 모두 합산한 실제 월 고정 지출을 계산하세요. 연금 수입이나 금융 자산에서 매달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집값을 낮추거나 관리비가 저렴한 단지 혹은 지방 소도시를 고려하는 게 낫습니다. 사례. 서울 강남권에서 12억짜리 아파트를 산 김모 씨 부부는 관리비, 공과금 포함 월 60만 원 고정비가 나와 연금 250만 원으로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결국 일부 금융 자산을 월 생활비 보조용으로 현금화해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2. 사회적 관계망을 사전에 점검하라. 은퇴 후 삶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호 씨 부부는 처음 몇 달 동안 주변 이웃과 거의 접촉이 없었고 결국 매출이 줄면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늘었습니다. 팁! 이사 전 지역 커뮤니티 센터, 동호회, 문화 프로그램 등을 미리 조사하고 참여 계획을 세우세요. 같은 연령대 주민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자 전용 활동이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 외곽 소도시로 이사한 박모 씨 부부는 동네 풋카페와 건강 프로그램에서 친구를 사귀면서 주 2회 모임을 갖습니다. 덕분에 생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고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졌습니다. 3.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라.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현금이 없으면 생활은 불안정해집니다. 성호 씨 부부처럼 전 재산을 집에 묶어두면 갑작스러운 의료비, 자녀 지원금, 생활비 증가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팁! 은퇴 전 최소 35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세요. 주택연금, 전세대출, 월세 수익 등 집을 활용한 현금 흐름 전략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자산 배분 시 부동산 외 금융 자산의 적금, 채권, ETF를 적절히 섞어 유동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사례. 전문가 상담 후 김모 씨 부부는 12억 아파트를 구입하면서도 현금 5천만 원을 별도 계좌에 두고 비상금과 생활비용으로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갑작스러운 차량 수리와 병원비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4. 입지와 편의시설도 현실적으로 평가하라. 서울 중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실제 생활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가까워도 가격이 높거나 소음교통체증 등으로 생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팁! 단순히 좋은 동네라는 평가보다는
매일 생활할 때 체감되는 편의성 마트, 병원, 공원, 교통을 체크하세요. 주거 환경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나 이틀 체류하며 생활 루틴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좋습니다. 사례. 송파에서 살던 성호 씨 부부는 근처 병원이 많지만 예약이 어렵고 주차가 힘들어 정기 검진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병원 접근성이 좋은 외곽 소도시로 이동해 생활 편의를 높였습니다. 5. 은퇴 자금과 집값 변화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이해하라. 집값 상승이 자산 가치 증가로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건 현금화 가능한 자산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야 활용할 수 있고 팔기 전까지는 단순한 장부상 자산일 뿐입니다. 팁. 집값 상승 기대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세요.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집값, 현금 유동성, 연금 수입의 합으로 생활을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주거 선택은 집값이 아니라 생활 안정, 사회적 관계, 현금 유동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호 씨 부부 사례처럼 겉보기엔 좋은 집을 싸게 샀더라도 생활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좋은 집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사회적 관계, 현금 흐름편 이 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